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2024년 지금 세계 무대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그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힘이라는 게 단순히 뭐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문화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서 분석해 봤는데, 이 국가들이 가진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결국 이 복잡한 힘의 방정식을 좀 풀어서 올해 이 강대국들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시작은 역시 미국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 규모가 일단 27조 달러가 넘고요. 와, 국방비만 해도 8천억 달러 이상. 전 세계에 군사기지가 7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규모죠. 거기다 스텔스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그런 첨단 기술력은 뭐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나토나 AUKUS 같은 동맹을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막강한 하드 파워에 더해서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 같은 문화적인 수출품들 있잖아요. 아, 소프트 파워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매력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 뭐 기술 표준이나 문화 트렌드 같은 걸 설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경제하면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부상이 정말 눈부시죠. 특히 그 1대1로 있잖아요. 중국의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이게 이제는 중남미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아, 중남미까지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더라고도요. 네,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영향권에 좀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 쪽 투자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양자 컴퓨팅이나 AI, 스마트 시티 같은 거요? 맞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당하고요. 군사적으로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력을 계속 키우면서 특히 남중국해 같은 데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리고 경제, 기술, 군사 이런 거 말고도 소프트 파워 전력도 같이 쓰고 있어요. 뭐 공자학원 설립이라든지 영화나 예술 교류 같은 문화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아주 전력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유형의 힘을 가진 국가죠.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역시 그 방대한 천연자원, 특히 천연가스랑 석유가 중요하죠. 네. 그 자원을 외교적인 지렛대로 많이 활용하죠. 서방 제재가 있긴 하지만 시베리아의 힘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아시아 쪽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요. 군사적으로도 뭐랄까 좀 다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기술 아니면 사이버전 능력 같은 거요. 그렇죠.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요즘 아프리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있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들 이쪽하고 관계 강화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뭐 무기를 판매한다거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요.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좀 고립되다 보니까 새로운 동맹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자,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일이 눈에 띄는데요.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녹색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소연료 기술이나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거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그 목표가 정말 야심차죠. 그리고 폭스바겐, BMW 같은 자동차 기업들, 이 기업들의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 혁신도 독일 파워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독일의 힘은 단순히 경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EU, 그 유럽 공동체의 창립 멤버로서 EU 내의 어떤 무역 협정이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이 상당하죠. 다음은 영국인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인도나 캐나다 같은 주요 영연방 국가들하고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힘쓰고 있고요. 런던은 여전히 세계적인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도 무시 못하죠. 더 크라운 같은 드라마나 팝음악, 또 왕실 같은 거요. 그렇죠. 물론 네이토 같은 동맹을 통한 군사적 역할도 여전하고요. 네. 자, 기술 강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국을 빼놓을 수 없죠.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핵심 동력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삼성이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한 것도 그 치열해지는 AI 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현대차의 전기차나 수소차 기술 개발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K-팝이랑 한국 영화, 이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하고 강력한 문화 콘텐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짧게 보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국제 안보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기술 전문성도 강점이죠. 이걸로 유럽의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국가의 힘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군사력 순위나 GDP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정말 여러 겹의 복잡한 개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각 나라가 자기만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엮어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지 그 전략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이런 글로벌 파워 게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국제 뉴스나 경제 기사가 왜 저렇게 흘러가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큰 흐름들이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직업이나 투자, 소비 생활 같은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힘의 균형이 계속 변화하고 기술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 글로벌 파워를 정의하는 기준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는 또 뭐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